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4년 3개월여 만에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신 나승철 변호사님, 전에 우리 방송에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아침 10시에 대법원이 드디어 이 판결을 내렸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듣자 하니까 16초 만에 판결문을 그냥 각하로 예, 끝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 이유는 어떻게 좀 살펴보셨는지요? 이유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예상이 돼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데, 대선 무효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얼마든지 판결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얼른 처리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이제 예. 대선을 불과 이제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예. 판결 대선 얼마 안 예. 남겨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예. 대통령 공직선거법에 180일, 소가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예. 그런 법률 규정은 자신들한테는 그냥 권고하는 효력이지 우리들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무려 4년을 끌다가, 예. 여기저기 눈치 다 보다가, 이제 각하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그냥 각하를 해버린 거죠. 예. 보시는군요. 지금 제가 그전에는 이제 자세한 대통령 예. 눈치 보느라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판결을 못 내리고 있다가 예.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지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각하를 한 거겠죠. 아, 이미 그런 계획대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대통령 탄핵 소추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좋아했겠죠. 부담 덜었다. 하면 되겠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됐겠죠, 뭐. 그렇군요. 지금 언론의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 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굳이 그 실익을 얻을 게 없다라고 예. 하는 이유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판례로 든 것은 소송인단 사람들이 또 19대 총선도 비슷한 어떤 전자개표기 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총선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19대 국회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판례를 들어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한 사례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이제 그렇게 대통령 했어요. 있을 때 뭐 했나요? 대통령 있을 때 뭐 했어요, 그러면은? 원고들이 대통령 없을 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있을 때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더니, 예. 대통령 없어지니까 자기네들이 해놓고는 실익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 자기들 때문에 실익이 없어지니까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소송은 전자개표 문제 그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그것만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는 지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예. 중간에 청구 취지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청구 이유가 무효 사유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개입 내용이 추가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그 전에 그전에 대법원에서는 전자개표 문제점만 지적을 했을 때는 변론 기회를 잡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난 직후에 원세훈 씨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원고 쪽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추가를 했죠. 예. 그랬더니 추가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피고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기일을 변경해 버려요.
예, 그런 사례는 뭐 예. 드뭅니까? 뭐 기일 변경 바로 하는 사례는 뭐 종종 있긴 있지만은 예. 재판은 4년씩이나 끌던 분들이 예. 기일 변경을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하죠. 예. 그러고 나서는 변론 기일을 안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사건을 방치를 해두다가 원세훈 씨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3심에서 유죄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죠. 예, 파기환송했죠. 예. 예. 아직 그 사건은 나서, 지금 결론이 안 났죠? 예, 그 사건 결론이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각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각하 건이 원세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원세훈 재판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는 영향을 안 미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이렇게 이제 단심 재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선고가 나오면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재심이 또 가능하지 않는가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됐는데 재심 불가능하죠. 실체 판단 자체를 안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냐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제 무효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이 또 박탈이 되겠죠.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은 4년 동안 행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졸렬한 재판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기 싫다면은, 안 하면 됩니다. 그 권한을 뺏어버리면 된다? 예. 예, 헌법재판소에 넘겨주면 돼요. 예, 자기들 부담스러워서 이런 재판은,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주면 되죠. 행사하지도 않을 권한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변호사님께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이제 강도 높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이 대통령 어떤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하여서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앞으로는 좀 박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도 행사를 못 하는데 그 권한을 왜 계속 대법원에 주고 있어야 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이제는 그거를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바꿔야겠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이제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180일 이내에 끝내라.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신속히 끝내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처벌 조항이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까 훈시 조항이다.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게 그렇죠. 뭐 사실상 그거를 뭐 자기네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그 법률 규정 어디에 대법원에 그냥 권고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훈시 규정이라고. 반드시 끝내도록 돼 있어요. 그 법률 규정에는. 근데 자기들 맘대로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권고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국민들이 제소 기간을 놓치면 바로 각하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아마 다른 것도 제기되는데 그거는 제소 기간 넘겨서 소송 제기됐다고 다 각하했어요. 국민들이 기간 넘기면은 각하시키면서 자기네들은 기간 넘겨도 된다는 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던가요? 대법원은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법률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군요. 네.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사법부는 그야말로 최후의 그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법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디 이제 시민들이 법에 호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뭐 OECD 몇 개국에서 꼴찌에서 2등인가 3등인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등만 해오던 분들이 모여서 예. 세계 꼴찌 수준의 사법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뭔지. 근데 지금 그 법관들 블랙리스트 때문에 또 들끓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상태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 특히 그 중심이 이 양승태 체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들어와서 좀 심각해지긴 했지만은 다른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이건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법원 권한은 특히 대법원장 권한은 많이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선거무효소송인단 미디어 단장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그 소송인단 공동대표 두 사람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백서 출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 이제 옥바라지를 하던 사람인데 그 미디어 단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대법원에 어떤 서류 복사를 하러 갔는데 18대 돼서 선거 무효소송 말하자면 원본 그 소장을 복사하러 갔는데 그것을 그 직원들이 행정실 민원실 직원들이 못 찾더래요. 한동안. 그래서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더니 직원 한 명이 한참 만에 내려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대법원장 캐비넷 속에 그게 들어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좀 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장 양승태 씨의 캐비넷 속에 그게 소장이 보관이 되고 있었던 거고 잠자고 있었던 사실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건 약간 오해일 수가 있는 게 보통 저희들도 이제 소송 기록을 복사하러 가면은 재판부에 사건 기록이 올라가 있어서 그러니까 판사가 보고 있어서 복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하면 전원합의체만 대법원장 관여하게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주심 대법관한테 가 있었던지 했겠죠. 아니, 대법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대법원장한테 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판부에 올라가 있어서 기록 복사가 안 되는 거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 박근혜 씨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또 이제 JTBC 태블릿 PC에 보면은 최순실 박근혜 씨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언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과 이게 연관돼 있지 않는가. 하필 그 선거 무효 소송 하던 날이거든요. 면담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선거 무효 소송은 그거보다는 대법원이 그동안에 추진하던 상고법원이랑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상고법원이 이제 지금 현재 재판 구조를 이제 아주 크게 바꾸는 제도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저도 사실 그 상고법원엔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이제 그게 워낙 이제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권의 눈치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정권이 싫어할 만한 거는 안 하려고 했을 거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반부에 최근에 들어서 그런 정권의 눈치 보기가 더욱 심해진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나쁜 뭐라고 해야 되나 판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는 어떤 선거 부정이 있어도 시민들이 이것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봐야 특히 대선 무효 소송은 방법이 그냥 없을 것 같네. 대선 무효 소송 아무리 무효로 당선돼도 이제 대통령 임기 내내 재판 안 하다가
뭐 이번에는 탄핵이 됐지만은 5년 넘어서 재판에서 각하하면 다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됐으니까요. 예. 아, 정말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 4년 동안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빨리 했었어야죠. 이런 결론을 내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그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한정없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인단의 한 6분 정도가, 예. 대법관 13명의 직무유기죄로 이 13명을 그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사건도 2년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검사들이 3번이나 바뀌면서까지 담당 검사가 그렇죠. 예. 전혀 진행을 안 하다가 지난번에 그 3월 중순에 예. 그 고발한 제 지인 목사님이 그 검찰총장한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탄원서를 4번째 접수를 한 건데요, 그게. 예. 근데 회신이 오기를 담당이 이제 서울지검이니 그쪽에 넘겨가지고 빨리 회신을 하도록 하겠다. 네. 그런 민원을 받은 지 며칠 안 지나서 그냥 각하로 통지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판결이. 예. 그래서 그 하나의 그냥 검찰이나 지금 대법원이 한통속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보통 이렇게 대법관들 고소를 하면은, 사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량없이 이렇게 밀어놓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각하 처분을 하죠, 똑같이.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예. 대법관들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네요. 죄를 지면 처벌을 받겠지만은, 웬만한 죄 가지고는, 글쎄요, 직무유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하여튼 그걸 왜 검찰이 조사를 안 하냐, 그것도 별개 문제인 것 같고요. 뭐가 됐든 대법원장이 이거를 가만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일 처리 늦게 해가지고 재판이 실익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좀 복잡한데요. 아무튼 좀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 대법원한테 있는 이 대선 무효 소송 재판 권한 자체를 박탈해야 된다. 그런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좀 더 구체화돼서 뭔가 좀 장치가 다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재판을 안 할 경우에 처벌을 하든지. 어려울 겁니다. 예. 모든 개혁에는 저항 세력이 있는데 대법원이 한번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 뭔가 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라고 하는 조항만 둘 것이 아니라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관들이 국회에서 전문위원하고 있는데 그런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네. 한통 속입니다. 다 한통 속. 변호사님 너무 그냥 힘 빠지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좀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법관들이 몇 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문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런 법률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법원을 견제하는 법률이. 시민들이 이런 좀 실상을 좀 명확하게 알고 사법개혁에 더 힘을 많이 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예.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어째요? 좀 새로운 어떤 이제 지금의 대선 전국을 보면 새로운 야당 쪽 어떤 사람이 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대법원이랑 더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뭐 야당 후보 중에 대법원 개혁하겠다고 하는 후보 있습니까? 없죠. 그렇군요. 네, 없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후보 공약 중에 대법원 개혁이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로는 다들 뭐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찰 개혁만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검찰 있는데, 개혁만. 검찰 개혁만 얘기를 하지. 변호사님 상당히 좀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시네요. 그냥. 예, 대한민국은 지금 기득권들에 사로잡혀서 예. 한치의 개혁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그냥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네요. 이제 국민들이 예. 이 거센 요구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이 문제점을 계속 아까 알려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위 엘리트들이 잘 하겠거니 지금까지 뭐 어련히 법관들이 잘 하지 않겠어? 다들 일반 시민들은 또 깊이 모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봐서도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예. 아무튼 사법개혁 위해서 꾸준히 더 그래도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그 재판이 이렇게 됐지만 뭐 그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또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변호사님께서 좀 고민해서 좀 알려주시면 그거를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혹시 우리 애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끝까지 분노하십시오. 끝까지 분노해야 됩니다. 예. 예, 분노해야 될 때 분노를 정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입니다. 민주공화국 국민은 선거로 그 주권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만일 투개표에 부정이 있다면 18대 대선 개표 조작을 밝힌 책을 소개합니다. 투표 압열 기전 개표 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 방송, 이런 증거를 다룬 김우영 목사의 도둑맞은 주권 서점에 있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